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산업혁명의 전개 학습 목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고 산업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미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특히 식민지는 엄청난 원료 공급주의자 상품 시장이 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상공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자 중세의 길드 체제로는 이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상공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어 자본의 축적은 더욱더 가속화되었죠. 특히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 지원을 받으며 자본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유럽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해 갑니다. 자본주의란 사기업이 시장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이익을 획득하는 경제 제도를 말하죠. 자본가는 토지, 공장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이 자본가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도시의 길드는 제약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자본가들은 도시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길드가 없는 농촌으로 자본가들이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농촌으로 진출한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선대제였고, 효율성을 위해 분업 형태인 매뉴팩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하면서 상품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바로 이것을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선대제와 매뉴팩처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선대제는 푸킹아웃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상인 자본가가 농민에게 임금, 원료, 생산 도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완성된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뉴팩처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한 장소, 그러니까 공장에 모아놓고 분업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공장제 수공업이란 뜻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왜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선생님이 4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영국은 무적 함대 격파 이후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넓은 식민지를 보유하게 되었죠. 그 말은 영국은 원료 공급지와 해외 시장이 충분하다는 말이죠. 즉, 물건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충분히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미 배운 인클로저 운동으로 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공장에서 일할 풍부한 노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셋째, 우리가 시민혁명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영국이 가장 먼저 혁명에 성공했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니 자본가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일찌감치 발달해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넷째, 기계를 제작할 때 쓰이는 철과 이를 움직일 동력의 에너지가 되는 석탄이 풍부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러면 기계는 어떻게 발명되었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어떻게 확산되어 갔을까요? 18세기 무렵 세계적으로 면직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면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직물은 값이 비싸니까요. 이러한 면직물의 급격한 수요를 감당하다 보니 실을 뽑는 방적기,
천을 짜는 방직기와 같은 기계가 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직기 중에 최초로 개발된 게 플라잉 셔틀이라는 건데 이 기계로 천을 짜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기계로 한 사람이 몇 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직 사람의 힘이 좀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여 모든 기계에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사람의 힘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품 생산은 더욱더욱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증기기관의 에너지 원료인 석탄의 사용이 증가했던 거예요.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점차 유럽 사회로 퍼져나갔는데요.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 프랑스 등이 산업혁명을 시작하였고 특히 프랑스는 간의 수공업과 연계한 고급 섬유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미국, 독일의 산업화가 진행되었는데요.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그리고 독일은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러시아, 일본 등이 뒤늦게 산업혁명에 뛰어들었죠. 이렇게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석탄, 철과 같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옮기려면 철도와 같은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통신 기술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먼저 철도는 영국의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 곳곳에 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풀턴은 증기기관을 배에 이용하여 증기선을 개발했죠. 처음에는 미국 허드슨강 정도 운행하다가 나중에는 대서양 전기 항로가 생겼죠. 통신기술은 미국의 모스가 유선전신을 발명했었죠. 여러분, 모스보호라고 들어봤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카카오톡 같은 건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겠죠. 이러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상품과 원료를 원활하게 수송하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산업 발달은 더욱 가속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진 않았죠.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신분제 대신 산업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저비용, 고효율로 이익을 보려고 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일단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환경오염, 주택 부족과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영국의 주택의 모습인데요.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마저도 없으면 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해야만 했고 기계에 다치는 안전사고는 물론 공장 매연, 비위생적인 공장 환경으로 갖가지 질병에도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아이까지도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집안이 유지가 됐죠. 자본가들은 이러한 여성, 어린아이에 대해 굉장히 가혹하게 대우하면서 노동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는데요. 먼저 기계가 도입되었을 때 영국에서는 이거 기계 때문에 우리 일자리 줄어든 거 아니야? 해서 기계를 파괴해버리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끌었던 네드러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운동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본가에 대항하기도 했죠. 이러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져 프랑스의 2월 혁명,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등이 일어났죠. 이러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지식인들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들은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 반대하면서 사유재산제를 비판하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구조에서 흙수저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금수저를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생산수단으로 똑같이 나누어 먹자.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바로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한 과학적 사회주의예요. 그럼 먼저 공상적 사회주의를 보시면 오원, 생시몽, 프리에 등 이러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협동과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상을 직접 공동체를 구상해 실현해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땅을 사고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떤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한번 실험해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상적 사회주의는 대다수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마르크스, 엥겔스와 같은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상적 공동체로는 안 된다. 현실을 바꾸려면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하여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라고 좀 더 세게 나갔죠. 이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나라가 러시아였고 러시아는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성공하였죠. 요건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렇게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국주의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